10여 년 전 20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이제는 50만 자족도시로 성장 중인 광주시. 그런 광주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구 급증과 함께 빠른 성장으로 다양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래 기틀을 완성해가고 있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함께 임기 후 1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동안 참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 이 1년 한 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흔히 밖에서들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이제 1년이 10년 같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정신없이 진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또 수해가 또 크게 나서 또 재난 지역 선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응급 복구하느라고 진짜 직원들하고 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하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부터 또 세계 관악 컨퍼런스라는 그런 큰 세계적 행사도 또 유치를 하고 또 그리고 또 베트남에 이제 북 주석이라고 국가 주석이 정부 강요들 한 23명 등을 비롯해서 그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아서 또 그런 국빈 영접하는 또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많은 지금 성과를 이뤄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성과라고 하면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유치한 거죠. 그 관악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음악계의 올림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연제로 열리는데 이제 작년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회에 참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가서 이제 승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연도 하는 거라 이제 내년이 되겠죠. 올해시고. 네. 그래서 내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그 5일간에 거쳐서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제 음악인들, 작곡가, 연주가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과 그런 학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엔 그래서 2번을 해외를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현지 가서 총회 승인을 받고 또 12월 달에 이제 그 와스비라는 이제 그 세계 관악 협회가 이제 와스비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시카고에 있어서 또 겨울에 이제 12월 달에 시카고 가서 또 그 협약을 맺고 어떤 형식으로 다 이제 또 그걸 치러질 낼 건지 그것들을 같이 협의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좀 광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시장님의 광주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장님의 이 광주 사랑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들었어요. 광주에서 태어나시고 또 평생을 함께 하셨죠. 광주는 뭐 어떤 도시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광주는 고려 태조 때 광주라는 이제 명칭을 받아서 그동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넓을 광자에 고을 주자를 쓴 이제 광주는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와 어떤 역사적 의미가 더 크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남한산성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또 광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또 문화적 가치, 또 이제 그 천지남도 있고, 또 이제 호난설원 그런 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안정복, 수남 안정복 선생의 이제 사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 가치도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광주가 임야가 67%에 달해요. 네. 그만큼 산이 많은 지역인데 그런 또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또 뭐 습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자연은 아주 자연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 그래서 뭐 봄에는 뭐 벚꽃 나들이를 해도 좋고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또 여름엔 또 그런 또 아주 시원한 그런 자연 경관 또 가을엔 또 남한산성 천지남 계곡 이쪽에 또 뭐 태화산 뭐해서 광주에 있는
그 산에 그런 그 담풍이 아주 저희가 어디 강원도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그 이곳 광주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살면서 그 광주에 대한 그 자부심은 누구보다 제가 높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의 환경운동가로 또 긴 시간을 활동하셨는데요. 이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광주시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아주 우수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환경 그 상태로다가 이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기획개발 도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도 어떤 고민을 하고 그래서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생각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규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하게 됐죠.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규제는 이제 그만 맑은 물은 우리 힘으로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규제는 풀어주세요. 정책은 좀 이렇게 그만합시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그렇게만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연은 환경은 또 수질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행정을 갖다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광주가 그런 관련 규제들이 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팔당 상수원, 수도권 2,600만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다 보니 보이지 않게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광주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그 피해를 이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만 탓할 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거고 그 지속 가능성이 결국은 후대 다음 세대에 좋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광주의 이 물 수질에 대해서 좀 운동을 많이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하시다가 광주시 의원을 하게 되셨어요. 시민 운동을 하다 이렇게 정치로 좀 함께 하게 되는 결심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시민 운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눈이 더 튀어지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렇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당 생활을 하면서 국회도 출입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흉내를 좀 낼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모방은 창조를 낳는다. 네. 그래서 열심히 흉내내고 열심히 서적도 뒤져보고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제안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제안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게 정책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좀 바꿔줘라 아니면 이건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자는 제안자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부딪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떤 광주시의 발전을 된 모델들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럼 내가 직접 뛰자. 그래서 이제 정치를 준비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자 이렇게 좀 정치로 입문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정치가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으셨죠. 네, 시의원 공천 실패와 또 낙선 겪으면서 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도 참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은 기초자치장이 됐지만 공천만 3번을 떨어졌죠. 그 사이에 물론 한 번 이제 별정직 공무원으로 광주시청에서 정책을 다뤘었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공천을 3번 떨어지면서 참 피눈물 같은 그런 닭똥 같은 그런 눈물도 흘려봤고 신세 한탄도 해봤고 그렇지만 그게 제가 어떻게 단점이자 장점인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를 않아요. 바로 그날 공천 안 됐습니다. 통보받고 그날 좀 힘들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어느 단체에서 무슨 빨간 밥차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봉사를 한대. 그래?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런 세월들이 쭉 온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 지자체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공천 서류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뭐 이제 수폰을 했거나 후원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봉사활동 네. 시간을 좀 내라. 그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라는 게 마지막 항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출력을 해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금 2,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2,200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제출이 가능한 지금이라도 그 띄워다 주세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띄워올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제가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사만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저를 또 이렇게 시장 자리에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은 좀 작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상징적인 물건을 소개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네, 토마토요. 이게 토마토인데 이게 맛도 좋고 그리고 보존 기간도 아주 길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웬만한 토마토들은 이제 일주일이면 이제 이게 물르거든요. 먹기가 불편하거나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온에서도 한 보름 가도 10월 정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토마토 축제를 이제 해요. 토마토 축제를 하는데 그게 왜 토마토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맛과 보존 기간이 길어서 마음 놓고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게 저희 광주 이제 태촌 토마토는 이제 벌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수정을 해서 그 맛이 아주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맛이 없다, 시다 그런 거는 이제 벌로 수정한 태촌 토마토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보장을 좀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벌로 수정된 토마토가 전국에 지금 이제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6월 달에 이제 태촌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또 축제 기간에 또 방문을 해주시면 또 저렴한 가격에 또 맛있는 또 토마토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촌으로 또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광주시의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고 단지는 또 이렇게 또 처음 알게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시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광주시 인구가 10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발전도 함께 했을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 광주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지금 이제 변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광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지 규제가 상당히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맞죠. 또 대규모의 어떤 그 기업 이런 거를 유치하는 거에도 또 입지 규제로 인해서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택지 개발이 아닌 그런 인구 유입 형식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해서 40만 인구가 됐으니까 그 인구 증가에 대한 발전은 했다고 봐도 거기에 대한 또 인프라라든가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장 속도가 좀 더디고 있다. 이런 또 아쉬움이라고 할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프라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40만 현 인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외부의 그런 대규모 뭐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유치에는 또 어떤 관련법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현재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우선 잘 살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도시계획 구조를 또 변화를 줘서 이제 뭔가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정주 공간 그런 이제 쉼의 공간으로 쓰고 초월 곤지암 도척은 이제 산업 및
관광 그런 자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규제가 더 심한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대촌 남쪽 남한산성인데 네. 그 지역에는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그 인프라를 더 확충해주고 그러면서 그쪽에는 이제 여가 공간으로 그렇게 마련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광주가 그야말로 50만 자족 도시를 이뤄내는데 네. 그런데 좀 방점을 찍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해결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 해결책 있으실까요? 지금 일자리가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이슈로 떠오르죠. 이제 네. 또 다음 주면 저희가 또 이제 구인 그 박람회죠. 이제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공영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좀 잘 만들어서 성장하는 이제 기업 풍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일자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그래서 일자리하고 이걸 분리해서 놓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기업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고 계속 갖다 꾸겨 넣으면 이게 계속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 기업 성장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기업 주들한테 그런 그 기업 대표들한테 그 일자리를 많이 좀 제공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업을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 일자리까지 창출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도 좀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죠? 이제 하나는 철도. 지금 현재 철도가 이제 수광선이라고 그래서 수서 광주 선이 이제 확정이 됐고 또 경강선 연장을 해서 이제 용인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것도 있고 또 GTX 이제 D 노선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철도에 관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지금 그런 계획은 지금 잘 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단번에 되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이제 제가 이제 스파이더 웨브 라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가지고 도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천변 도로라든가 또 이제 성남이랑 이제 외곽 도로로 하고 해서 다 연계할 수 있는 도로들 그래서 어떤 그 교통량 양을 갖다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이용 체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4개역이 있어요, 광주에는. 그래서 이제 광주역, 삼동역, 그리고 이제 초월역, 네. 곤잠역인데 처음에서 시작은 해서 가서 애들 다 태워놓고 가서 뿌리고서 그 이제 역에다 내려주면 이제 그 출퇴근이 될 거 아닙니까, 환승에서.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철도 노선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철도 중에도 이제 그 8호선 연장하는 게 오포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것이 되기까지는 환승 센터를 거기다 구축을 해서 5개 주요 노선을 정리하고 나머지 새길 치는 거죠, 이제. 뭐 1-1, 1-2, 뭐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 노선 체계를 이제 갖춰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대신에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좀 호소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네. 또 거기서 또 노선에서 아이들의 통학 문제의 한계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원 택시를 또 추가로 또 투입을 시켜서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좀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만이 차가 도로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두 가지가 난 말 안 들어 이러면 혼재돼서 도로로다가 차 또 대중교통 같이 다니면 더 엉킬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께도 이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엔 교육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또 일부 지역은 감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인구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의 어떤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교육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산적 그런 경제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연쇄 반응이 있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교육열들이 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풀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게 규제가 심한 지역은 줄고, 근데 그 줄는 양이 이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보니까 기존에 네. 이제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네. 동문들이고 뭐 다 폐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다양한 자구책들을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갖다 다시 그쪽에다 이제 아젠다를 주는 거예요. 인구 계획에 대한 걸 빨리 고민을 해라. 그 지역의 이제 면장들이고 그 오피니언 그룹에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야지만이 그 학교가 유지되고 교육 문제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갈 것이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거기는 그렇게 가면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신규 이제 신생 도시화되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이 그룹에는 자꾸 이제 초등학교 해달라, 중학교 해달라, 고등학교 해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도 하나 지금 결정이 됐고 우포고등학교가 네. 또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제 경기도 교육감님하고도 잘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립니다. 그런데 또 교육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러다 우리가 학교를 막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냐. 만들어 줬는데 그다음에 광주시가 인구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 네. 그럼 그 학교들 또 어떻게 하냐. 그럼 교육의 실패인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보장한다. 그 정도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인구가 지금 43%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면 그게 40%대는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살기 좋은 광주 만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교육 여건은 잘 이렇게 교육 관계자들에서 잘 풀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네,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데 다음은 관광 자원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광주시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만큼 올해는 또 각종 축제들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축제 열릴까요? 현재 우리 광주시에는 이제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 보면 이제 5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이제 광주 왕실 도자 축제죠. 네. 도자기 축제가 이제 그렇게 또 10일간 열리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또 토마토 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9월 달에는 이제 그 남한산성 문화제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축제를 막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3대 축제를 갖다 3대 축제에 최대한 이제 신경을 써서 그 아주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열리는 관한 컨퍼런스를 이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광주가 이걸 이어서 갈 것인가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후년부터는 내년까지는 이렇게 올해는 3대 축제, 내년은 4대 축제로 가지만 후년부터는 4대 축제가 제대로 정착해서 갈 수 있게끔 또 특히 또 올해 이제 그 왕실 도자기 축제도 여주이천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주이천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차별화된 것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거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제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로 명칭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 관계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우리가 중국의 쯔부시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있어서 금방 이제 이번 축제 때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올 거거든요. 그 팀하고 일본의 한 팀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학술회의도 좀 거치면서 진짜 우리가 그 비싼 그런 왕실에 진상했던
그런 도자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1년 동안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광주시에 대한 큰 계획이 있다면 좀 짧게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주시의 큰 계획이라는 거 그냥 함축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이제 지속 가능성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거고 그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 그게 자네 목적이죠.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여짓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면 머지않아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광주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지난 1년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님에 대해서 좀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점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곤란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 점수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그런 광주시를 만드는데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시장직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대가 행복한 희망도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